무명 가수였던 데이브는 자신의 노래가 영화 OST로 삽입되면서 입소문이 나고 떠오르는 루키로 인정받아서 그의 연인 그레타와 뉴욕에, 그것도 호화로운 아파트에 입성하게 되었고, 거기서 둘의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있었어. 그레타도 데이브와 마찬가지로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아직 세상이 알아봐주지는 못하지만 둘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던 중 데이브가 장기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 중에 만들었던 노래를 함께 듣게 되는데, 그레타는 그의 음악이 미묘하게 변했음을 느끼고 데이브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돼. 그 길로 아파트를 떠나온 그레타는 친구가 일하고 있는 바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그 바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편 천재 제작자였던 댄은 연이은 제작 실패로 점점 입지가 좁아져 갔고 부인과도 사이가 멀어져 외로운 삶을 살면서 술에 쩔어서 살아. 오늘도 역시 부인과 다투고 뉴욕 거리를 배회하던 댄은 우연히 들른 바에서 자신의 열정을 되찾아줄 사람을 만나게 되지. 그 사람이 바로 그레타야. What? 친구에게 등 떠밀려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모두가 시시하다고 했지만 제작자인 댄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 화려한 오케스트라 필터가 장착되어 그레타의 음악이 아주 풍성하고 좋게 들리거든. 자본주의에 찌든 뮤지션이 아닌 노래다운 노래를 하는 뮤지션을 찾던 댄은 바로 이 여자다 싶어서 그녀를 꼬셔. 스타를 만들어줄 테니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이야. 끈질긴 그의 제안에 넘어간 그레타는 Were you serious last night about signing me? What is this? Really? I'm joking. Yeah, I was serious. 댄의 도움을 받아 야금야금 사람들을 모아 밴드를 결성하고 도시의 소음을 코러스 삼아 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지. 살아있는 날 것 같은 노래들을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전남친이 된 데이브가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자신의 공연장에 그레타를 초대했고, 그렇게 그레타는 공연장을 찾았어. There's a guitar right there, so if you're here, please join us. It's a really special song to me, so see your vision of this song through. 그리고 그레타가 선물한 노래를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서 부르는 데이브를 발견하고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지. 데이브와 그레타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댄과 그레타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바람이 불면 차분했던 공기가 어지럽혀지고 주변의 기운이 들뜨게 되기 마련이지. 하지만 바람은 그리 오래 머무르지 않아. 누구나 한 번쯤 부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바람에 몸을 맡기게 되면 어디까지고 날아다니게 되겠지. 그레타와 댄은 바람에 흔들려 잎사귀 몇 개가 떨어진 정도였지만 뿌리는 지켜냈고, 데이브는 바람에 휘말려 다시 돌아왔을 때는 뿌리 내릴 대지가 이미 사라진 후였어. 꼭 사랑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도 그렇잖아. 이제 막 꿈을 꾸는 그레타도, 꿈을 이루는 데이브도, 꿈을 잃어본 댄도 여전히 부는 바람에 흔들리고 방황하곤 해. 불어오는 바람을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굳건한 뿌리가 있다면 곧지 않더라도 우직하게 가지를 뻗어갈 수 있겠지? 근데 하마터면 그레타와 댄도 뿌리를 지켜내지 못할 뻔했던 거 알고 있니? 그레타와 댄의 이별 장면에서 둘은 오묘한 눈빛을 주고받아. 마치 키스하기 직전의 사람들처럼 말이야. 키스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봤는지 몰라. 개봉한 영화에서는 둘이 키스는 다행히 하지 않았지만 삭제된 씬을 보면 둘은 진하게 키스를 하고 있어. 삭제됐기를 망정이지, 아니었음 모두에게 실망할 뻔했잖아.
감독 존 카니는 음악 영화를 참 좋아해. 원스와 비긴 어게인 그리고 싱 스트리트까지 만든 감독님이야. 게다가 비긴 어게인은 무려 35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어. 감독은 데이브 역할의 아일랜드 가수인 로넌 키팅과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는데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애덤 리바인이 맡게 되었지. 그 덕이었을까? 비긴 어게인 제작팀은 제작비를 절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레타와 데이브가 뉴욕으로 와서 살았던 호화로운 아파트는 애덤 리바인과 그의 부인 베아티 프린슬루가 살고 있는 실제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그리고 그레타 역에는 스칼렛 요한슨을 점 찍어두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고 키이라 나이틀리를 두고 고민했었는데 2008년 영화 사랑의 순간에서 키이라 나이틀리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음향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는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레타 역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결정을 확정지었다고 해. 캐스팅이 된 후에 키이라 나이틀리는 영화를 위해 기타를 배웠는데 밴드 멤버 출신인 남편 제임스 라이튼에게 직접 배웠다고 해. 그런데 그와의 수업이 굉장히 끔찍했다고 밝혔어. 그의 레슨을 끝까지 받았다면 이혼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했을 거예요 라고 조크를 날리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So it was a disaster. 아 맞다, 이 영화에 특별한 캐스팅이 또 있어. 그레타와 댄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에 뒤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지? 그분은 바로 키이라 나이틀리의 친어머니인 샤먼 맥도날드 님이셔. 그리고 그레타와 댄이 첫 버스킹을 녹음할 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며 코러스로 즉석 고용하는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마크 러팔로의 아들이야. 나는 왠지 연기를 하는 마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이 아이가 아들일 줄 알았는데 글쎄 똑부러지게 뒤를 거는 아이를 연기한 이 아이가 마크의 아들 킨 러팔로라고 해.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그러셨지.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만 넘으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자막 있는 영화를 선호하지 않는 대다수의 영어권 영화씬에 따끔한 충고를 건넨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치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종종 아주 가끔 장벽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 바로 오역이라는 장벽이야. 이라는 가사를 왜 청춘을 청춘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가요? 정도로 번역을 해주었는데 제대로 번역하자면 왜 청춘이 젊은 시절에 낭비되는 건가요? 정도로 나이가 든 후에 청춘의 시기가 좋았었다는 걸, 그 시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는 걸 안타깝게 여기는 가사인데 완전 반대의 뜻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전체적인 가사가 워낙 시적이라서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문가가 번역해준 그대로를 수용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어. 문화의 발전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문화의 차이와 문맥까지 고려해서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물론 초월 번역으로 머리에 쏙쏙 박히게 번역해주시는 번역가분들도 많아. Haven't you heard? I'm the crazy bitch around here.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각각이 전부 길 잃은 별들 같아. 생이라는 게 방황 그 자체고 어떤 것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니까. 애초에 별들은 정해진 길이라는 게 없을 뿐더러 길을 잃어도 자신이 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별들이 방황하는 건 당연한 거야.